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안겨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나눠볼 이슈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쇼크 터널을 지난 미국 상황입니다. 이 미국 주식 투자에 기회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요 글로벌 금융시장 3월 은행 신용 불안이 쇼크에서 좀 회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빠르게 3월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에 신용 위기는 수면 하로 이제 분명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신용 위기가 은행 쪽은 해소가 됐지만 다른 쪽으로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쇼크로 인해서 은행의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라든지 부동산 담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 높은 할증금리를 적용받고요. 네. 그림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서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예금에서 MMF 쪽 갔던 자금들이 현재는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금이 회복되면서 네. 금융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말을 다시 돌려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경기와 민감한 네. 소매업종 같은 경우 건설업종이 제일 먼저 미국은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게 3월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14,600명이 고용이 감소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미국 재무부가 산출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네. 현재 붉은 선으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금융 긴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안정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신호인데요. 네. 현재는 마이너스 1 전후에서 플러스 1.5 정도까지 올라갔다 조금 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 이야기 자체는 앞으로 금융 긴축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은 반년 뒤에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현재 우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주시장이 현재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은행 신용 불안이 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대출 문턱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까지도 이렇게 1.52% 이 포인트를 조금 지속한다면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좀 신속하게 조치를 좀 취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좀 진정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진정되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국면이고요. 네. 또 FRB 모델에 의하면은 1%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0.5%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성장률 둔화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나 성장률 둔화는 미국의 금리를 0.25% 금리 인상을 2번에서 3번 정도 한 격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5월 점도표대로 금리를 인상한 뒤에는 앞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보시는 바처럼 네. MMF 쪽으로 이동한 자금이 과연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느냐. 위험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여야 되고 네.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자금들이 미국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네. 우리 채권 시장, 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미 달러화는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떨어지고 네. 그리고 미국의 MMF 자금들이 유입되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시장 쪽에는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3월 23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 중국 증시에서도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요. 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리스크 자산은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으로의 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이 앞으로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꾸준히 좀 상승세 나타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 실적 부진 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계속 이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1분기 미국 S&P 500 기업들의 그 순이익 증가, EPS 증가율을 보면은 네. 0. 마이너스 8%까지 지금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1월 이후부터는 각 분기별로 실적들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금리 인상, 또 신용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1분기에 미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13%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네. 미국의 하이테크 관련주들은 지금 반등을 지금 해주면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전망치 정도만 실적이 맞춰주더라도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하이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그 세계 주식 시장의 다른 지표보다는 빠르게 지금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분기 연속 실적들이 발표됐을 때 네. 사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번에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 하이테크주들의 실적 개선이 미국 증시를 조금 이끌었다 이런 말씀까지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이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EPS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그 주식시장에는 게 모멘텀 게임입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진다면 그것을 미리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1분기에 가장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시면 네. 정보기술, 통신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아하, 네.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의외로 통신 서비스, 네. 소위 말해서 버라이전이라든지 AT&T인지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현재는 안 좋아졌지만 네.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11개 주요 업종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융 업종들까지도 실적이 이제 대폭 마이너스에서 아주 소폭 감소로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 원자재 그리고 네. 정보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현재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경영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원하는 예상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코멘트만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업종들 좀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종의 이 실적 개선 기대감만으로는 아직 금융시장 시스템 좀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2분기 미국 증시 상승세 저지할 가장 큰 악재는 또 뭐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9차례 걸쳐서 475bp 금리가 인상이 됐기 네,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크고요. 이는 ISM 제조업 지표에서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만기가 속속 들어오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5천억 달러의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깐깐한 대출 심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축 현상이 이런 건설업종이라든지 리츠라든지 네. 상업용 오피스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2000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신용 위기 때 FRB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금융 당국자들이 확실히 인식한 것은 신속하게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유동성 신용 견색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건데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실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금융 위기나 신용 위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양적 긴축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고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금리도 이제 낮출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뭐 미국 부동산 시장 거액의 대출 좀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용 경색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증시 상황은 조금은 타격은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증시 이야기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로 좀 막대한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또 5,19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손실 규모가 무려 1,13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거의 20% 이상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주로 그 하이테크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S&P 500과 관련된 인덱스형 펀드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그 쇼크로 인해서 조정 국면 동안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들 제일 많이 샀던 것들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라든지 어허. 엔비디아를 샀고요. 네. 또 펀드에도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나스닥을 추정하는 ETF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ETF에 투자했는데 네네. 이게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길게 봤을 경우에 다른 증시보다도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같이 보는 것은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예상 그 EPS 같은 경우에도 네. 다른 증시보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1분기 미국의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뭐 1분기 좀 저점을 좀 찍고 2분기, 3분기까지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분들 조금은 수익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현재 미국 상황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으로 여전히 주가 변동성도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에 그 장기간 투자할 때 그 실적 호전주라든지 인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투자 성과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성장주들, 하이테크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줘왔지만 지금처럼 유사시에는 이런 종목들, 특히 재료주라든지 그리고 실적 호전 종목들을 투자했을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 방식을 현재 유사시에는 좀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밸류에이션 가치, 그러니까 장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밑도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현재 구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보통 그 주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그 국제 금융 위기가 났을 때 골드만삭스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오. 아무래도 이런 가치 투자죠. 네. 투자하기 전에 회사를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중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주가가 저렴할 때 계속 투자해가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골드만삭스처럼 가치 투자를 썼을 경우에는 네. 지난 4차례 금융 위기 때는 성장주보다도 주가 하락폭이 들 네.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현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도 네. 주가 그 순자산 비율 PBR이 1 이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있고 이익 가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석유화
철강주에 많고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한번 싼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평상시에는 성장주 또 위사시에는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 증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중국 증시 박스권에 좀 갇혀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시 부진 속에서도 이 국유 기업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회사, 통신주들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차이나 유니콘 같은 종목들이 되는데요. 3월 달 들어와서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마오타이라든지 중국 석유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까지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 이코노미를 앞으로 시진핑 상기 임기 동안에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국유 기업에 대한 이상이 그동안에 민영 기업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증권 당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좀 더 많이 분석하라, 중국 특색의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발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데 그 종목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또한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집권 철학인 공동부유라든지 인민경제론에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기업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